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14회였습니다. 하은별의 막 나가는 모습에 복장 터지고 우리 규진이 찌질한 모습에 웃음 터지다가 다시 시작된 민설아 범인 찾기에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게 되었네요. 로건리는 헤라클럽 파티장에서 자신이 계획한 두 가지 작전 중 한 가지를 먼저 공개합니다. 먼저 자신의 동생 민설아를 죽인 범인이 헤라클럽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두 번째 작전인 민설아가 심수련의 친딸임을 공개하는 계획은 접게 됩니다. 심수련이 주단태와 천서진이 불륜 관계인 것과 이들을 민설아 살인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결국 로건리는 심수련이 이들에 대한 복수를 계획해왔으며 자신과 한 배를 탈 사람임을 알게 되고 심수련에 대한 압박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심수련은 로건리를 오해하게 됩니다. 로건리의 수상함을 느낀 심수련이 그의 호텔방으로 잠입했고 그곳에서 로건리의 분장 도구와 민설아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발견하면서 로건리가 민설아의 양오빠임을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민설아의 오빠를 그녀의 골수만 빼먹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심수련은 로건리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둘은 민설아를 죽인 살인범에 대한 복수에 큰 뜻을 같이 하며 아슬아슬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이번 14회 보시면서 유독 분노에 차오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은별은 자신의 아빠인 하윤철과 우윤희의 불륜 관계를 확신하며 그것을 미끼로 베로나를 협박합니다. 본인 아빠의 잘못은 1도 신경 안 쓰고 우윤희만 잘못했다 떼쓰는 하은별의 모습을 보니 정말 복장 터지는데요. 하은별은 베로나에게 각서까지 쓰게 하며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불륜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베로나는 우윤희의 휴대폰에서 하윤철의 사진과 문자를 확인하며 둘의 불륜을 믿게 되죠. 엄마가 불륜녀라는 사실에 베로나는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가득 찼고 엄마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지며 결국 학교에 자퇴서를 내밀고 떠나게 됩니다. 자퇴서를 받고 입꼬리 실룩 올라가는 천서진의 표정, 왜 이렇게 얄밉죠? 예고편을 보면 이번 일의 충격으로 막 나가는 베로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석훈이 삐뚤어져가는 베로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하윤철이 베로나가 하은별에게 쓴 각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 각서가 베로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윤철이 자신의 딸의 앞길을 막으면서까지 베로나를 위해 이 각서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다음 15회는 하윤철의 비중이 제법 커지는 회차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그동안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주예인이 드디어 깨어나게 됩니다. 주예인은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 주단태의 과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 16년 동안 호흡기에 의지해 살고 있었죠. 주단태는 주예인의 호흡기를 직접 떼며 그녀의 죽음을 알렸지만 심수련과 윤 실장의 마법으로 심장이 멈추는 약을 먹었던 주예인은 기적처럼 살아났고 드디어 깨어나서 엄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깨어나자마자 말을 하는 주예인을 보니 호흡기를 끼고 지내면서도 어느 정도 사람 말을 듣고 자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주예인은 주단태가 자신과 있을 때 했던 말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즉 주단태가 자신을 죽이려 한 것과 호흡기를 뗀 정황까지 다 기억한다면 주예인은 향후 주단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정말 막장 데모 수노킴답게 주예인을 민설아처럼 분장시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스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시 보니 은근히 민설아와 많이 닮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왕 막장으로 갈 거 주예인이 민설아로 분장해서 헤라클럽 싸가지들에게 제대로 사이다 한 방 날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민설아의 휴대폰을 득템하며 스토리 전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우리 규진이는 역시나 거기까지였네요. 일단 이규진은 휴대폰의 영상과 민설아의 육성 녹음을 통해 주단태를 협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규진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이 투자한 돈의 회수였죠. 아버지의 로펌 이름으로 대출받아 주단태에게 투자한 돈 300억의 회수가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애초에 민설아를 죽인 범인이 누구였고 왜 민설아의 휴대폰에 이들의 불륜 장면이 찍혀있으며 왜 민설아를 죽이려 했는지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주단태는 이규진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 대출 사실을 알리며 이규진을 무릎 꿇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규진은 민설아의 휴대폰을 주단태에게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로건리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은 CCTV를 통해 휴대폰을 훔쳐간 사람이 구호동이란 것을 알게 되고 구호동과 민설아의 관계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하네요. 15회 예고편에서는 주단태와 이규진이 구호동을 사격장으로 데리고 간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단태는 구호동에게 총을 겨누며 민설아의 휴대폰을 찾으려 하지만 구호동도 같이 겨누며 서로 대치하는 모습이네요. 과연 주단태는 언제쯤 구호동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한편 민설아 살인범의 진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만큼 또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입니다. 현재 우리는 3명의 기억과 실제 벌어진 상황, 이렇게 4가지의 장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4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실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이 실제 상황인지 또 누군가의 왜곡된 기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면, 민설아를 밀어 던진 살인범은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회에서 심수련이 꿈을 꾼 장면은 빨간 루비 반지를 낀 천서진이 민설아를 밀었고, 그 뒤에선 주단태가 웃고 있는 상황, 천서진이 범인이고 주단태가 공범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14회에 나왔던 주단태의 기억에선 파티복을 입고 있는 자신이 민설아를 직접 밀어 던진 것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윤희의 기억인데요. 오늘도 한 단계 더 기억을 되찾은 그녀는 누군가가 47층에서 민설아를 밀었다고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역시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죠. 결국 심수련, 주단태, 그리고 우윤희, 이 3명의 기억이 전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단태 자신이 민설아를 죽인 것으로 기억한다면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하지만 너무 대놓고 범인이 나온 이 상황이 조금은 찝찝합니다. 일단 주단태의 기억을 의심해보면 실제 상황으로 보이는 검은 정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옷일 뿐더러 주단태는 밀고 나서 추락하는 모습까지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말은 민설아가 그 아래에 있는 헤라 조각상 쪽으로 추락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주단태는 민설아의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이게 얼마짜린데 왜 하필 이 조각상에 떨어져 죽었냐며 울분을 표출했었죠. 뭔가 자신이 죽였다기엔 앞뒤가 안 맞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민설아를 처음 발견한 상황을 여러 번 돌려보다 보니 유독 천서진의 불안해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죽인 사람이 검은 정장이라면 천서진이 직접 죽였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전 갑자기 천서진의 비서인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천서진이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해서 민설아를 죽인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검은 정장도 해석이 되고 또 그 옆에 천서진이 같이 있었다면 심수련이 꿈에서 기억해낸 반짝이는 루비 반지도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결국 심수련의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죽인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 뒤바뀌었으며 어딘지 모르게 주단태와 닮아 보이는 이 비서가 민설아를 밀어던진 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15회 예고편에서도 하윤철이 천서진에게 의미심장한 멘트를 던지는데요. 민설아가 죽던 날 밤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하윤철. 뭔가 천서진의 수상한 행동을 봤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47층 살인의 현장까지 기억해낸 우윤희의 기억이 조금만 더 살아난다면 민설아를 죽인 범인의 정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물론 검정 계열 옷을 입고 있던 드렁큰 우윤희 역시 아직까지도 민설아를 죽인 범인의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내피셜이니 여러분들도 같이 범인을 추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15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